자, 두 번째, 울산 임동호 입막음 막장 공천, 민주당 가짜 비례 정당도 오케이. 와, 진짜 뻔뻔하게 이거는 뭐 진짜 철판 깔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란님께서 문재인 끝이 보인다. 루키르님, 공용 전화통 며칠 불난 거 생각하면 화난다. 그렇죠. 벤틀린 멤버님께서 오늘 마스크 50번 줄 서서 배급받고 왔습니다. 지호영 특금해야 됩니다. 벤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송호연님 드림 멤버 되셨습니다. 송호연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보면은요, 아주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사람, 완전히 울산 부정선거를 그 밑에서 이 딜리버리하고 배달하고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브로큰 노릇을 했던 이 송병기라는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아예 민주당이 컷오프를 시킨 거예요. 왜? 송병기, 너는 부시장 시켜줬고 너는 이미 우리가 손절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동호가요, 울산 중구에 이 공천 신청을 냈다고 해서 어디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민주당 애들이 울산 중구에 이 임동호 공천을 주면은 자기네들이 자백하는 거다. 즉 임동호한테 물려도 이거는 한참 물린 걸 얘기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 루키르님, 임동호 그분은 억울하더니 주는 게 맞을 거예요. 과연 억울할까요? 이 사람도 딜을 했지 않습니까? 오사카 총영사 달라고, 응? 오사카 총영사가 이 정권 들어가지고는 완전히 무슨 떡고물 내지는 이 D라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는요, 대사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사도 중요하지만 오사카 총영사는 우리 교민들이 많고 또 오사카에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요, 아주 우리 교민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맨날 넷 우익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교민 보호가 아주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애들 무슨 알사탕 바꿔 먹듯이 오사카 총영사 달라. 이 임동호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 했죠. 나 입 다물고 있으니까 오사카 총영사 줄래? 했는데 고베 총영사 가라고 하니까 임동호가 완전히 뒤를 틀어가지고요, 막 이제 정말 여기 최영란님 말씀대로 막 폭탄을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임동호라는 사람이 나를 경선에도 나가는데 뭐 못 나가게 하고 나보고 불러가지고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다 막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터트린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엔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임동호라는 사람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경선에서 임동호의 손을 들어줬는데, 자, 민주당 경선 같은 거 보면은요, 여의도 을에 여의도가 들어있는 영등포 을에서 김민석이가 됐습니다. 근데 김민석이는 영등포 갑으로 갔다가 을로 갔다가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이를 좋아하는 이 좀 나이든 할머님들이 영등포 을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뭐 신길동이라든가 뭐 거기 여의도 뺀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이가 지역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는데 김민석이가 여기 경선에서 이겼다. 그리고 현역인 신경민이가 경선에서 졌다.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뭔가 야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경민이가 김민석이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했는데, 신경민이도 성질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등포 을 선거 참 볼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 을에다가 이정현이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등포 을이 여의도가 있고 국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략 지역이에요. 근데 전략 공천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MBC 기자인 박용찬, 저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면은 이 사람 경쟁력 없는 거예요. 근데 박용찬이를 공천을 했다. 너무 이상한 공천이라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공천은 너무 새롭지도 않고 이상한 것 같아요. 김윤미님 말씀이 맞습니다. 앤디리님께서
임동호 무서워서 임동호 나와도 되지 않을 거다. 우리 앤드리님께서 뉴질랜드 이렇게 청정구역인데 뉴질랜드도 참 괜찮아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INKNU님께서 수입 마스크 정밀 검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중국에서 사용했던 마스크 포장해서 새 제품이라고 속여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에서 이 폐렴이 발생한 건데 우리 중국에다가 뒤집어씌우고 있다. 지금 미국이 문제지 우리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 우한 폐렴의 차이나 코로나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가요 접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CNN에서 제가 봤는데 아이폰이 이제 오늘 이제 새로 그때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살았을 때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아이폰 이제 새로운 신모델 내놓는다고 폼 주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중국에 아이폰의 신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CNN 기자가 그 이제 중국에 짝퉁 그 판매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저께 나왔는데 당신들 어떻게 해서 오늘 아이폰을 짝퉁을 팔 수 있냐 했더니 그 중국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중국의 그 짝퉁 판매 그 장사꾼이 저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원래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발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짝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레스드라님 멤버님께서 맘카페에서 마스크 양보하는 거 보니 주동자 몇 명들에겐 뒤에서 무료 배포해주고 그들이 앞장서서 마스크 양보 선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맘카페에 난립니다. 뭐 건강한 사람은 안 써도 된다 이러면서 난리 난 거예요. 맘카페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몇 명이 한 열댓 명이 똑같은 IP 돌리면서 계속 글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임동호에 대해서는 입막음에 막장 공천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도 완전히 막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백은이가 주동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라든가 또는 함세웅하고 한한상 딸아지들이 주동을 하고 있는 또 위성정당 이래가지고 양정철이가 보고서를 냈어요. 정의당이 합류하면은 우리가 비례해서 22석, 정의당이 합류를 하지 않으면 17석, 그 대신에 우리가 안 만들면은 우리는 3석 4석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짜 정당을 만들면서 정말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가짜 명분을 찾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키는 심상정이가 쥐고 있는 거죠. 심상정이 들어와라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심상정이가 독자적으로 하면은 7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함께 하면은 심상정이가 10석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지금 심상정이의 말하자면 팬클럽 비슷하게 돼갖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심상정이하고 같이 가면서 지금 정의당도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지금 정당 중에서 말하자면은 책임당원이 가장 빨리 줄고 있는 정당이 됐어요. 참 이 박창진이라든가 이자스민이라든가 이런 사람 해가지고 7번, 8번, 9번 이렇게 주면서 이것이 말하자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야비한 작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심상정이가 합류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저는 합류한다에다가 걸겠습니다. 아마 또 질질 짜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대의를 위해서, 정의당을 위해서, 우리 진보의 미래를 위해서 합류한다 이러면서 울고짜고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의당에 좀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 이 실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젤라 멤버님 역시 이어폰 꽂고 약국 갔는데 벌써 끝났답니다. 네, 정말 허니맘 멤버님 정의당 뻗팅기다가 정말 그 말로가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계산이 맞는 거냐, 윤미님께서 그러셨어요. 주변에는 다 민주당 욕하는데, 이렇게 망치는데도 지지한다는 게. 윤미님 말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일리도 있습니다. 근데 윤미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요, 선거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심플했어요. 국민이 심판하겠다 하면은 심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선이라든가 다 보세요. 드루킹이 그런 식으로 막 요동을 쳐서 안철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딱 골든 크로스에서 안철수를 확 내려꽂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드루킹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양산해가지고 즉 여론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선거라는 건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또 윤미님 주변엔 대깨문이 없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정말 옛날 같으면 이거는 정의당이고 민주당이고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예 정당 해산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윤미님 말씀대로 너무나 문재인이가 이 나라를 거덜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요. 조직을 갖고 있어요. 민노총 정교조. 거기다가 대깨문이라든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돈과 권력과 야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권, 특히 지방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 지방 권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게 어르신이고 뭐고 막 버스 태워갖고 막 그냥 가서 노약자들 선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리고 쟤네들의 그 여론 조작이라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선거로 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